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기대감이 좀 있죠. 여러 우려들이 조금 하나씩 거쳐나간 흐름인데 그렇게 또 초반 흐름들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주간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우려보다는 이 제롬 파월의 비둘기적인 성향이 확인됐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잭슨홀 미팅 결과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같이 좀 묶어서 전망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잭슨홀 미팅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 결과도 그렇게 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연내 이제 자산 축소는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실시는 하는 것으로 공식화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당장 실시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다들 빨라야 내년 말쯤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고용, 그리고 여기에도 전제 조건을 고용의 최고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좀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용 상황이 정말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걸과 연관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또 힌트를 줬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해줘서 시장에서 조금 안도하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 2, 3주 전만 해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의 선언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파적인 그런 연준 총재들이 다들 이번 연내에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20일 좀 지나가니까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되면서 좀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자 약간 한 발 좀 빼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현재 그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이 지금 선언이 좀 연기됐지만 그래도 선언 시점은 이제 9월 말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 FOMC에서 좀 선언을 하고 실시는 한 11월 정도에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을 결국 신뢰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처럼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좀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도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재 그 선진국이 그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는 그런 선진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 증시 전망을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잭슨홀 미팅을 변곡점으로 사실 8월 크게 빠졌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100포인트 더 올라서 한 3,250선까지도 반등해 줬으면 하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인데 이게 강세로 좀 전환되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여기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달러가 약간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부합하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항상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 추석 연휴가 이제 한 3주 뒤에 이제 시작을 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또 9월 FMC, 미국 FMC가 또 막판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반등은 8월 둘째 주,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만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그 추석 하루 한 주 전에는 오히려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좀 반등도 좀 짧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스러운 점이 또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부터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1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라, 사실 첫 데드크로스가 장기적인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다시 올라와서 또 다시 데드크로스가 난다면 이건 좀 장기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지금 지수를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보면은 8월 중순부터 지금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업종은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은 지금 은행, 증권, 운송, 의약품, 의료정밀 업종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8월 말 그 기간 동안 기관은 화학이랑 의약품, 비금속, 광물 업종을 순매수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의약품 업종이 순매수가 좀 눈에 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 위주로만 지금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신약 개발 관련주, 그러니까 정통 바이오 제약 관련주에도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9월 흐름은 뭐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만, 또 상승하면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관심 섹터 말씀하셨고요. 당면한 이제 코로나19 이제 환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600명대로 줄어들긴 하면서요. 예, 지난번에 리오프닝,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시각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방역 당국은 그 성인의 80%가 접종이 완료했을 때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뭐 계속 이게 말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1차 접종이 70%가 돼도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반등할 때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지금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호텔이 지난주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이쪽으로 이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당장 관련 종목들이 쭉쭉 상승하는 그런 장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아마 9월 중순 전후로 접종률이 정말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확인이 됐을 경우에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에서의 전환이 확실시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서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주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기관 외국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 중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도 좀 상승이 나타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 수급이 다시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는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로 들어가 있는데 상장을 하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IPO가 진행되는군요. 현대중공업 주목해 보는 분들 많습니다. 일정이 좀 나와 있나요? 청약 해볼 만합니까? 네. 근데 일단 IPO 앞서서 이제 지금 수요 예측을 이제 기관이 이제 이번 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모 가격이 희망 공모 가격 밴드가 52,000원에서 6만 원대로 지금 상단 하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만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유한 그런 최대 조선사이기도 하고,
여기에 그 업황 회복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주 잔고에서도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좀 고부가 가치 LNG, LPG 자산들의 수주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PO 성공으로 유입되는 한 1조 원 이상의 돈을 그 중에서 한 7,600억 정도를 친환경 그 선박 연구 개발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공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향단 희망금액 6만 원, 그리고 이게 또 PBR 기준으로는 0.9배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글로벌 선사 대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만 원 선으로 이제 공모 가격은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IPO 중에서는 굴뚝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게임 뭐 아니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따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증권사에서도 한 9만 원 정도가 목표로 볼 수 있다고 보여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동반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데 그 중에서 탑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IPO 전개 과정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전략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이번 주 사실 국내적인 요인도 좀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접종률 상승이 좀 나타나는지 그리고 확진자 추이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로 전환되는 그 상황이 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지켜보시는데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악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형주보다는 수급이 괜찮은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주 초반에는 그동안에 좀 현금 보유하셨던 거로 저점 매수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반등이 짧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점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매수 이후에 한 5% 정도 수익이 나신다면 일단 현금화 하신 다음에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